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좀 녹록지 않은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시장을 좀 짓누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스권이라고 해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은 2,500이고 박스권 하단은 2,35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추세는 좋은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방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 자체는 하락 파동에 3파동을 더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요. 근데 올해는 밀린다 그러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밀린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 걱정하실 거는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의 아침에 동시효과에 보면 하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신용 반대 매매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너무 많이 고생을 안 하셔도 되니까요. 밀린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가 동반이 됐나 공방이 안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차이를 찾으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조정의 폭이 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고요. 그 빠지는 것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는 또 안전자산 금 쪽 가격이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내년까지는 금값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금을 잘 볼 수 있는 활용의 방법을 쓰면 또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종목들을 제가 상담할 거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 0237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HLB HLB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3,960원에 13%. 3만 원 아니세요? HLB 바이오스텝. 아, HLB 바이오스텝 사셨어요? 네네. HLB가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네. 요즘은 진짜 이게 누가 살아간다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하고 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나 이쪽은 비임상 CRO 쪽인데 이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HLB랑 영역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이게 보면 움직임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인지. 맞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네.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4분기에 한 번은 들어올릴 거라고 전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큰 업종에 큰 종목들이 가야 조그만 업종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사는 포인트로 볼 때 계속 횡보하잖아요. 네. 행보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거래가 들어오면 좀 많이 가요. 이게 박스 이거 여기도 보면 계속 행보하다가 어땠어요? 이렇게 어떻게 쭉 행보하다가 어때요? 쫙 이렇게 들어오죠.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쫙 행보하다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좋겠죠. 네네. 그죠? 되게 좋겠죠.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요. 좀 더 힘들더라도 이 4,000원까지는 보고 4,000원에 오잖아요. 네. 이 4,000원을 넘어가고 이런 거래가 이런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거래해봐요. 여기 거래. 네. 이 거래 빨간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쓴 게 있죠. 이게 불기둥이라 그래요. 네네네네. 이런 네. 거래가 들어오면 이제 시발점이 돼요. 스타트 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매집은 되어 있는 건가요? 엄청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료력이 이런 것들은 재료력이 달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 이 기관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네. 이 시가총액이 좀 이렇게 크지 않은 것들을 크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최근에 이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건데 이 모멘텀이 좀 있어요. 10월 달에 학회도 많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제약바이오가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매집 같은 거는 이런 종목들 매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0원 예, 선생님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하는데 네.
그 핸드폰에서는 기관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들이 안 보이던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증권사 있죠.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고 알려줘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네. 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 4천원까지 홀딩. 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컴퓨터고요. 이거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매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6,600원이거든요.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거의 3년? 그래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0% 있었는데 5%를 내가 더 떨어질까봐 6,000원에 팔아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남아있는데 지금 그거 얼마나 갈지 매수가에 그냥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실적이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테마도 있고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좀 반영이 되는데 이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사서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3년 한 2년 6개월? 근데 가격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만 다행인 거죠, 그죠? 그 팔아버릴까요? 네, 팔아버리세요. 여기는 쌍봉이라 그래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게 진짜 마음을 고생을 시켰던 종목이잖아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원칙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한 2, 3년, 2년 정도 고생을 시켰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2년 동안에 내 가격이 왔다 그러면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가격이 어제 6,640원까지 올라왔나 그래요. 네, 올라왔다가 떨어졌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력이라 하면 뭐 기관이 될 수 있고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이 개인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3천장이라 그래요. 봉하나, 봉들, 봉세개. 이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 가격 많이 오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수익을 챙기고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전에고 막 팔아야 되겠네. 팔아버려요. 월요일 날에 시세가 좀 준다면 팔아보시는 게 낫고요. 시간에는 얘 어떻게 됐어요? 예? 시간에 볼 줄 모르시죠? 예. 단일가라고 해서 시간에 단일가가 있거든요. 얼마에? 3시간 이후에요? 네네. 10원 상승했는데 변화가 없었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예.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따 봬요. 이따 나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오스코텍요. 오스코텍 사셨어요? 28,000원에 20%요. 금요일에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저께 그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가지고 어저께 좀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그랬거든요. 넥대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유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어서 시간에 상한가하고 유한양에도 같이 올렸는데 밀렸잖아요. 확 밀렸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해보세요. 추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살짝 밀렸다고 이거를 그냥 버려야 되냐 아니면 뭐 팔아야 되냐 이게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신 가격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사신 가격이 높아요, 얕아요? 좀 높죠. 높으세요? 네. 왜 이렇게 보면 높아요? TV 지금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저기 삐쭉 올라가는데 밑으로 이렇게. 네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가 여기가 고점이라 그래요.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조정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 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쉬어야 되는 게 맞고 쉬는 건 조정이다. 이건 사이클이라 그래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좋아졌던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이만큼 벌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만큼 벌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주가는 실적의 뒷걸음질을 하거든요.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밑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이제 주가가 이제 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 오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모멘텀이 많고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 3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약바이오는 12월 달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예, 무서우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35,000원, 4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홀딩하고 가져가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님 네. 찐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베스 전선아시아. 금요일날 급등했는데. 네, 급등했는데 네. 100% 쫓아갔다가 네. 30% 팔고 70% 남았습니다. 월요일에 다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네, 네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1,900원. 비중은요? 100% 샀다가 30% 줄이고 70% 남았습니다. 네. 이거 시간 이런 것들은 이게 테마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급등했잖아요. 그 목요일날 급등해 거래 들어와서 올라왔잖아요. 이런 거는 네. 좀 짧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시간에 보셨나요? 단일가? 단일가에 좀 내렸더라고요. 예,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월요일날 또 시장이 약간 좀 거래가 실렸잖아요. 이거 보면 네. 이런 것들은 요즘 시간의 거래가 19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시간을 잘 보고 아침에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시효과 있잖아요. 이제 시작될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이렇게 시가에 이렇게 밀렸다 올 거예요. 단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침에 시가가 밀릴 거예요. 좀 밀려서 시작하면 밀려서 이제 9시 반까지 이게 보합 위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아침에 살짝 밀릴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갭매꾼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침에 어제 종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1,340원이었잖아요. 이게 네네. 어제 종가로 깨지 않으면 하루 더 있다가 더 슈팅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좀 변곡점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자리에서 비중을 계속 올라가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전망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테마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지금 그 케이블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어요. 네네. 수주 이것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목요일 날. 네네. 예, 이 목요일 날 네, 수주. 예. 네, 근데 네. 수급이 양호하더라고요. 기관, 연기금, 네. 사모펀드에서 네. 그래가지고 쫓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금요일 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봐보면 여기 보면 아시아 전선아시아에 지금 수급을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외국계 들어왔잖아. 프로그램 살짝 돌고 그다음에 이 물량들이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시세가 들 때 다 물량이 많이 나갔어요. 네, 여기 보면 외국인은 빠져나갔는데 네. 기관, 연기, 사모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기관 물량들은 이런 종목에 단기 매매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단기 매매. 그러니까 야. 들어왔다 나왔다 꾸준하게 사지를 못해요.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쌓아가지는 어려워요. 그러면 쌓아가려면 거의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 돼야 돼요. 안정적인.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월 화요일 날 종목이 여기 보면 이 외봉과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 라인을 보면 여기 갭자리가 있어요. 여기 갭자리 있죠. 여기 갭을 지금 메꿨거든요. 그러면 큰 게 뭐였냐면 여기가 거래가 많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한 번을 주더라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게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쌍이라 그래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주면 밀어넣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월요일날 들어 올릴 때 매도. 네, 내가 좀 더 갖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는 좀 시장에 조정을 줄 거예요. 네. 예, 이게 하방으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들은 가벼운 종목들 심리적인 영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 날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들어준 거거든요. 네네. 시장이 좋았으면 이 종목은 소외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료로 만들어 놓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월요일 날 딱 들어오면 팔아버리세요. 좀 비중을 줄이세요. 네네네. 들어서 한번 가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무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대동이고요. 네, 대동 사셨어요? 네. 예, 16,300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예, 얼마 전에 뭐 2026년도까지인가 크게 뭘 한다고 투자한다고 아, 좀 나온 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대동은 뭐 농기계, 주 예. 목적은 농기계고 그 농기계 예. 자율주행이라 그래요. 이제 농기계도 예. 이제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기계 예. 관련주를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 농기계 관련주들을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 영향이 있고 농기계의 그런 관련주들은 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퍼포먼스가 이상 기후 때문에 농기계의 수요량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 얘는 버릴 수 없는 이제 산업의 크기가 뭐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집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지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조금 높게 샀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 높게 산다 생각이 들으세요? 예.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 선생님이 하신 가격은 네. 지금 보면 16,300원이면 요 밑에 있는 자리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선이 있죠. 예. 여기에 선이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이게 예. 35일선이라 그래요. 아. 35일선, 그러니까 60일선, 20일선 사이에 35일선에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평선을 가지고 뭐 두 개를 볼 때 20일선, 60일선 가지고 우리가 그 간격을 봐요. 이걸 이격도로 가는데 요즘은 좀 촘촘해서 3호사인을 많이 써요. 그래서 35일선에서 이 파란 선에서 반등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 지지가 되는 거죠. 이 선을 예측할 때 이 가격을 지지해 주는구나라고 해서 3호 라인을 좀 써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파란색은 35일선이라 그래요. 이 선을 요거 잡아주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이게 35일선이에요. 그래서 아하. 20일 이격도하고 60일 이격도 사이에 35일선 간격을 가지고 이 종목이 3호 라인에 돌릴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거냐라고 보는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매물이에요. 지금은 이 종목을 좀 오래 갈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 났을 때 짧게 치고 가는 게 더 우리한테 네, 유리해요. 그러려고 저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이 더 많아요. 그게 뭐 예. 깊게 파진다는 것보다 쉬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 매도 가격은 18,000원 라인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18,000원, 19,000원 오면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조만간에 올라올까요? 예, 올라올 수 있어요. 지지가 지금 예. 계속 지금 4일째 지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잘 안 깨들어요. 깨진다면 더 사버리세요. 더 사서 오히려 팔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화이트 진로. 화이트 진료 사였어요? 예예.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배당도 괜찮고 네.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좀 사놨는데요. 한 1년 전에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우리 모멘텀을 갖고 우리가 주가를 비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내 네. 생각은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시장의 모멘텀과 내가 생각하는 이 주가의 앞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영향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이 회사 실적 좋거든요. 그죠? 실적이 네, 나쁘지 실적도- 않아요. 좋아요. 네, 실적도 괜찮아요. 배당도 괜찮고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질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지.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수급이 없어서 그쵸. 그런가? 인기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시장이라면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종목이 올라가요.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니까 실적 잘 되고 배당 잘 주고 성적 좋고 그다음 모멘텀도 많고 이런 게 움직여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 맥주 그 주류 업종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예. 이 기호식품 업종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판매량이 많이 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미국하고. 우리는 추세, 인기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예.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 실적 좋은 건 니네 회사고 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사야지? 이게 수급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인기.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인기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거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60일선이지. 이 검은 선 있죠? 예, 예. 이 검은 선 한번 봐요. 어때요, 얘가? 계속 떨어지죠? 밑에
계속 하잖아요. 역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방향이 계속 이제 어느 일정 동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빠지냐면 길게는 2년 빠져요. 이 대형주 시가총액 큰 거는 2년 동안 내내 빠져요. 지금 몇 년 빠졌어요? 지금 한 1년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이제 2년 돼가요. 여기가 2년. 이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2022년, 2023년 이제 2년 다 돼가요. 제가 1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을 잘 보라고요. 알겠죠? 61선. 네, 61선 이게 허리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푹 쓰러지잖아요.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거 사실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분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미국 시장에 가면 정확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인기보다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인기가 있는 게 움직여요. 예. 그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얘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 주식을 하는데 다른 시장에서 주식을 하면 이 시장에 가장 맞는 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60일선이 꺾인 거는 사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요라고 하잖아요. 예. 그죠? 이제 올라가요. 제가 61선 돌파하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통계로 봤을 때 거의 보면 이게 50 라인까지 빠지고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격이었냐면 아까 35,000원, 4만 원짜리에서 빠질 때는 반가까지 빠져요. 이게 35,000원 가격에서 반 빠져요. 50% 빠지고 그 안에서 50% 빠진 가격에서 25%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반등이냐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게 자연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60일 돌릴 때 시간이 되시면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아,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요령껏 60일선이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간을 보는 거예요. 이 대형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큰 거니까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외국인. 이게 수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수급을 우리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끝자락이에요. 이제 기관이 슬슬 들어오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매도했던 물량들을 슬슬 사 모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돌릴 자리예요. 그러니까 60일선을 돌려 탈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면 돼요. 매도 가격은 27,000원 나니까 홀딩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나중에 매매할 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RS 오토메이션이요. 아, RS 사셨어요? 네. 이거 힘든 종목인데 안 힘드세요? 아, 힘들어요. 이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변동성이 세냐, 변동성이 세지 않냐, 이걸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왜 이렇게 센 거냐, 안 센 거냐,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이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위에 얼마큼 올라가고 밑에 많이 떨어졌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매수가는 얼마세요? 16,200원에 10%. 비중은요? 10%요. 10%요? 아, 예. 이거 쭉 올라와가지고 내려와서 샀거든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직접 사셨어요? 아니, 제가 샀어요. 그럼 우리가 살 때 이제 우리가 보자. 이런 것 쪽은 테마로 움직여요.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AI나 뭐 요즘 최근에 이런 코탁 종목이 테마가 붙으면 어떤 각이 네네. 쓰냐면 이렇게 막 센 각이 있어요.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건 테마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위치가 이게 그래프잖아요. 네. 그죠? 이게 봐봐요. 이거 지금 여기 최근에 보면 여기가 어디에 고점이라 그래요. 흔히들 고점. 네. 높은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고점. 그다음에 또 여기가 뭐예요? 고점. 그럼 우리 시청님이 사시는 자리가 한번 볼게요. 16,200원. 이 자리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매수하기 나쁜 자리예요? 좀 나쁜 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였다가 봐봐. 이렇게 잘 봐봐요. 이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강하게 빠지고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강하게 빠지고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강하게 빠지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 예. 이 종목이 뭐냐면 탄력이라 그래. 이 종목의 끼예요. 그러니까 얘는 잠못 싸면 이렇게 급하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이 각이 되게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각이 센 종목이에요.
안 바뀌어요. 계속 이거. 빠져요? 계속 빠지죠. 왜 그리 보면 여기도 보면 계속 빠지죠.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지. 아, 왜 그러냐라고 이건 유통 물량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정말 위치를 많이 줘야 돼요. 위치를 내 네네네. 위치가 높냐 얇냐. 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흘러왔던 것들을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구나. 좀 각이 세게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건 잔물 싸면 나는 손해를 많이 보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들은 5일선 매매를 해야 돼요. 5일선. 5일선, 네. 5일선, 7일선 가지고 매매를 해요. 이렇게 서 있는 종목들은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매도해요. 네네. 무조건 그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내가 여기 보면 5일선 깨졌죠. 그다음에 또 이 네네. 15일선도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종목들은 5일선, 7일선, 15일선 3개 가지고 매매해요. 네. 새로운 거 네네. 많이 가르쳐 좀 볼 줄 네네. 아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게 급등 종목을 좋아한다 그러면 5일선, 7일선, 15일선 마니소선이 15일선 깨진다 그거 보지 마세요. 네. 더 밀려요. 그럼 이걸 지금 네네. 팔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팔 필요 없어요. 좀 더 기다리면 돼요. 왜요? 거래량이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그 거래량에 놓아지 않았지만 얘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빵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네네. 시장에 빠진 시장의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손해 보고 안 나오면 돼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거의 다 저점 라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예. 손해는 안 보겠어요? 손해 볼 이유는 없어요. 중간에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덫은 사지 마세요.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하고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데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시장을 보는 눈, 그다음에 업종,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요. 오늘은 광명에서 있고요. 내일은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정보를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종목들의 변동성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볼 때는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시가총액 5천억 밑에나 뭐 2, 3천억 밑에 정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거래량을 잘 보면 돼요.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냐,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진 거냐,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거래가 빠지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시장이 안정화되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네. 32,000원에 20%입니다. 아, 32,000원에 사셨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텔레비에서 보면은 4만원까지 가면 이래서. 아, 이 종목은 그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플랜트 쪽은 이 건설업종 중에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더 좋을 수 있고 그 내년보다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컨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내려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수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전략, 쭉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고요. 목표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4만 원까지 잡으셔도 돼요. 내년까지 4만 원까지 본다 하고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번 달까지는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다음 달 정도부터 움직일 거예요. 이번 달은 조정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보면 음봉 자리를 만드는 음봉 3개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달은 양봉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조정이다 생각하고 쭉 끌고 가면 이 봉 안에 더 쓸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까지 가지고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신도기요. 아, 신도기업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7,260원에 10%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네. 개인이 사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뭐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이 종목이 누가 사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없거든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맞아. 이거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누가 지인이 샀어요. 2배 간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안 가요. 예,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렇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거는 신규주잖아요. 2020년에 네. 상장해가지고 이 스토리가 짧아요. 그래서 네. 신규주는 거의 한 2년 지나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은 그 7,000원에 누가 사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들 보면 시가총액을 우리가 보거든요. 네.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시가총액 600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실 때에 거래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네. 거래가 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잠깐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게 이제 잠깐 올라가면서 이제 더 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더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이제 2배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조금 오르면 팔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 종목이라 흔히들 얘기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 매매가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빠졌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매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과 그다음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요. 근데 이렇게 매집돼 있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집봉들이 네.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개인들이 이게 이런 건 개인들이 매수하거든요. 근데 네.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이 시그널이 없어요. 네. 이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와? 이제 거래가 쭉 들어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시그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은 안 움직여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 세력들도 물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를 끌어올린 주체가 물려 있는 거예요. 못 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거는 끌어올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집봉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의 네. 가격이 우리 시청자의 사진 가격은 좀 높기는 하지만요. 이 종목은 네. 6,0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고 좀 버티는 게 나아요. 아.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네.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게요.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는 변동성이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량을 보면 이게 호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 주식을 볼 때는 이렇게 호가를 한번 봐요. 이거 보면 어때 있어요? 한 주, 171주, 55주 위에 보면 이게 장난하기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게 장난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게 매수 매도를 할 때 특히 많이 사면 안 돼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시간도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도 물려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려보면 얘들이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요. 그때까지 좀 시간을 들더라도 좀 기다려보세요. 한 6천 원 정도에서 팔아도 돼요? 팔아버려요. 팔수 있겠어요? 팔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팔지 마요. 아. 예, 이런 종목들은 제조 만들어서 한 2번이면 빡빡 올릴 수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네. 작기 때문에 거래가 살짝 들어온다 그러면 쭉 올라가 버려요. 우리 변동성이 30%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 잘 들어왔다가 6천 넘어가면 매수가에 팔아버리세요. 네. 예, 그때까지 가능해요. 왜 그러면 세력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롯데 관광개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미술가는 13,500원. 비중은 한 20% 됩니다.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관광객들 중국의 영향 때문에 사신 거죠? 지난번 언제부터 꽤 오래됐잖아요. 네. 저기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중국 관광객들 그래가지고 뭐 23,000원간 얼마간이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제가 본전은 오겠구나 한 건 수요일 날 네. 이데일리에서 저기 그러니까, 저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17,000원.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TV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뭐 경제 방송이 되게 많고 추천 종목이 네. 많이 있는데
그 추천 종목을 우리가 뭐 올라간 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은 거의 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급이 꼬여요. 수급이 꼬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에 추천해 주는 거는 일단 한 주를 사가지고 추이를 보세요. 알겠죠? 추이를 보고 이 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중에 한 3, 4일 후에 보도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초 세운다 그러잖아요. 보초라는 건 뭐냐? 적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해 주는 종목이 있다면 한 주 사놓고 지켜보세요. 알겠죠?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것들은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얘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적에 영향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온 거고요. 심리적인 기대감 때문에 레벨업이 된 거고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이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기대감보다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꺾이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더 많이 밀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사진 가격은 뭐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드라이브가 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손절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손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손절해서 종목 바꾸면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종목을 잘 모르고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했을 때 다른 종목을 사서 또 손해를 본다면 앞으로 계속 손해를 볼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합리적인 건가? 이거를 올라가서 시간 올라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내가 이거를 시간 줘서 올라가서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좀 더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모르면 이거 팔고 또 다른 거 사면 또 손실 보면 계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코난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비중은요? 74,000원에 20%인데 어제 저기 계절 보니까 3만 원으로 뚝 떨어져 있던데. 네, 권리락 받아서 그래, 권리락. 네, 권리락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요. 이제 무중이라든지 무중을 보면 권리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아마 무중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권리락 이제 그 두 개가 하나로 주면서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반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식수는 늘어났죠. 그 30일 날인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50%, 100%인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반으로 줄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움직였던 게 로봇, 그죠? 최근에 움직였던 건 로봇. 그 AI. 네, 그다음에 AI.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는 전쟁 관련주. 이렇게 뭐냐면 테마가 돌아요. 이렇게 A 갔다 B 갔다 C 갔다 D 갔다 이렇게 가요.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빠졌고, 그죠? 그다음에 AI 관련주 좀 조정이 줬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마,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도 유가 관련주, 곡물가격 관련주들 막 움직이고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좀 장기적인 면에서는 좀 끌고 가도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쭉쭉 끌고 가보세요. AI하고 로봇은 우리가 4분기까지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끌고 와서 가져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12월까지 들고 가는 전략 써보세요. 손해는 안 보입니까? 손해는 볼 확률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살짝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만약 빠진다 그러면 3만 원 라인에서 매도 하면 돼요. 3만 원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이 자리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응하고 목표가는 4만 5천원에서 5만 원까지는 보셔도 돼요. 4만 5천원에서 그때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에 사는 김남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김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조선 기자재주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얘도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이 종목 쉬운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리엔탈 전공 이쪽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베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실적이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수급이 좀 뒷받침 안 된 거 아닙니까? 인기. 인기.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뭐 나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3천억 밑에는 이게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은어를 쓸 때 그냥 좀 작은 종목, 잡주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건 이유는 뭐냐? 이 변동성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애칭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살 때는 인기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매수가는 얼마세요? 3,420원입니다. 비중은요? 60%요. 60% 사. 많이 사셨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 실적이 괜찮다는 게 샀죠. 실적이 좋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 작은 거는 실적대로 안 움직인다. 이런 시가총액이 1,000억, 뭐 1,000억, 2,000억 되는 거 막 적자가 막 돼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종목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또 꺾였어요. 좀 더 밀릴 거예요. 이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빨리 움직이지는 않아요. 살짝 더 밀리더라도 한 번은 더 위로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는 게 매도하는 게 나아요. 목표가는 4,000원 잡고 이 안에서 박스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오면 이 고점 라인 4,000원까지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이 비중을 이렇게 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만 사야 돼요. 조그만 것만 사야지 큰 거 사면 안 되잖아요. 배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때는 이 모멘텀은 좋고 그러려면 조선 기재 쪽에를 본다 그러면 이 센 큰 종목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좀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4,000원까지는 4,000원 오면 파세요. 4,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실적 베이스가 받쳐줘서 조선 업종 자체가 4분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한번 붙을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고바이오 랩이요. 예, 고바이렉스 하셨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뭐 지금 초기라고 하고 마이크론 바이오 네. 뭐 초기라고 하고 그래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투자예요. R&D를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는 건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멘텀 앞으로 뭐가 약이 만들거나 임상이 성공했다 이러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의 거버넌스가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상장 폐지가 되고 정지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마트에서도 100억을 투자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종목에. 근데 종목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게 호재뉴스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호재뉴스가 왔으면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이슈가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유한양행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는 얼마세요? 1,500원에 100%에. 또 100% 사셨어요? 예. 이게 확신이 쓰셨어요? 예, 뭐 이마트에서도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회사에 현금도 좀 많이 있어서 한 3년 동안 유상증자 같은 것도 없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요?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과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이게 단기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수익을 주면 팔고 나오고 가야 돼요. 이거보다 뭐 종군당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 종군당이나 이 종목은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갔지. 바닥이 싸면서 그죠? 네.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거나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단기 매매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오면 12,000원 라인 정도에 오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할 때는 실적에 지금 잡히지 않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어느 종목이세요? 야, 삼성증권요. 삼성증권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35,000원에 100%입니다. 100% 사서 이거 확실하게 뭐 딱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금융주로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대신증권 사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겠죠? 장기적으로 가져갔죠? 예? 장기적으로 가셔서 수익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전에 그 대신증권에서 그 무슨 호재가 나와가지고 그게 네. 좀 벌었고 또 네. 금융주만 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 자리가 좋아서 잘 사셔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자리가 좋아요. 근데 100%까지 실었다는 것도 확신이 쓴 거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 100% 들어가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선생님의 그러니까 노하우, 그죠? 예. 예, 그 노하우가 이제 짧게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오래 시간 동안 당연하죠. 예, 그게 뭐 1년 단타가 아니고 네, 이게 네. 종합지수가 좀 떨어지면은 장기적으로 좀 가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가시죠. 이건 네. 이제 연말까지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매수가를 한 보면 20년 정도 했습니다. 네, 이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주식을 좀 오래 했고 선생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게 네. 이런 자리에 잘 못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증권주나 은행 금융 관련주는 주식을 네. 오래 하거나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사요. 그 개인적으로 뭐 코스닥을 많이 사더라고. 네,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큰 돈은 어차피 이런 쪽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그런 거 모르거든요. 빨리 움직이는 게 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거기선 돈을 못 보고 이런 것들을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을 주고 엉덩이 무겁게 하면 올라가는 건데 증권호빅이 하반기, 4분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 잘 선택했고 잘 보셨기 때문에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게 오래 되셨구나를 보는 거고 예. 이 종목 연말까지 가져보세요. 증권주가 예. 이제 STO나 이제 브로콜리지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금융시장 자체가 안 좋거든요. 금융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대내외 변수 때문에 그 내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쪽, 그러니까 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더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이쪽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증권 배당도 쪽에,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이쪽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잘 선택하셨고요. 좀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는 전 목표가는 얼마 잡으셨어요? 지금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는 내가 한 4만 원 가지 않나 배당 네.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4만 원까지 보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네. 보세요. 여기가 매물이라 4만 네. 1,000원짜리 것까지 오면 그때 확 팔아버리세요. 근데 저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네, 그 자리가 매물대예요. 예, 그 자리가 네. 매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면 우리가 한 번은 필터해줘야 돼요. 한 번은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한번 근데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이 가능성이 없어서 있는-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해줬네요. 시간이 좀 짧네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고요. 다음 주 조정이 있을 거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